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320번째 시간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이후에 삼성은 과연 한국을 떠나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노래 잘 아시죠? 아야 배고프니 뛰지 마라. 배고프면 물 한 바가지 마시라. 실제로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의 저 같은 세대나 또 50대, 60대 분들이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6.25 남침 이후에 70년대 후반까지 실제로 배를 굶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 회장님과 그 정주영 현대 회장님, 이는 세 분이 한국의 경제 개발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뭐 도로 만들고 조선소 짓고 자동차 공장 짓고 조미료 만들어 팔고 TV 만들고 냉장고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 들여서 나라 경제를 키웠다. 이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역학자로서 이 세 분의 타고난 사주의 그 흐름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 재미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격인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정사생으로 일주가 경신일주였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1915년 을묘생으로 역시 일주가 경신일주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손이인 이병철 그 회장님은 1910년 경술생으로 일주가 무신이었습니다. 자, 앞에 두 분은 경신이고 이병철 회장님만 무신이죠. 이 세 분의 일주가 쉽게 말해서 원숭이, 신금 원숭이 날에 태어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금 원숭이는 실제로 깨가 많고 아주 영리하지요. 또 역마살이 강하여 한 곳에 오래 못 있죠.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나 먹을 게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IQ가 높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부지런하죠.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는 같은 신금 원숭이 날에 태어난 그런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깨가 많고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추진력이 강하여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 경제의 기틀을 놓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홍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니 이 세 분이 한국 경제를 일으킨 영웅이다. 뭐 한때는 그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르니까 뭐 독재자, 재벌 독점주의, 뭐 독과점 이런 평가로 깎아내리기도 많이들 했죠. 자, 그 중에서도 삼성의 발전은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안목과 식견,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함으로 반도체를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흥케 만든 공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서거 이후에 방송과 신문에 온통 도배를 했죠. 그 이건희 회장님 이야기로. 자, 6년 전에 쓰러지신 이후에도 삼성은 엄청난 발전을 계속해왔죠. 뭐 금년 매출이 거의 700조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약 28% 정도다. 또 삼성그룹 전체를 따주면은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38%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막강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삼성공화국이다. 그런 말이 나올 법만 했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랬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준은 지금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555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이 700조 매출이라 하니 정말 대단한 회사다. 자, 이번에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우리나라 세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해외 나가면은 대한민국은 잘 몰라도 삼성은 거의 안다고 합니다. 뭐 아프리카를 가나 어디를 가나. 자, 갤럭시를 사용하고 TV의 냉장고를 직접 사용해보고 사용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니까 삼성의 인지도는 거의 세계적이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에 이어서 세계 여섯 번째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회장님 빈소에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은 당연히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가람법사는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러 가려고 할까요? 아니야, 난 안 갈래. 그럴까요?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한테 조화만 가지고 갔다 오라고 시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의 이낙연 대표, 뭐 차기 대선 주자라 하죠. 고인을 애도하고 그 명예를 뭐 기리면 되지. 무슨 뭐 무노조 경영 어쩌고 저쩌고 정경유착 뭐 꼭 이런 거를 거론해서 꼬투리를 잡아야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집권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모습 아니길 바랍니다. 자, 무노조 경영을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그 파업 대단했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죠. 그 결과는 과연 현대그룹이 삼성만큼 그렇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나요? 현대자동차도 뭐 어마어마하지만은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어림도 없죠. 자, 지금 삼성이 상속받을 금액이 18조 원인데 상속세가 10조 원대라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삼성 상속세 깎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 청원이 카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도 삼성이 그 현금을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10조 상속세를 내려면은 주식을 처분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은행 대출을 받든지
주식 처분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삼성이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다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주식은 폭락하겠죠. 그러면은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이 다 당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예전부터 안 그래도 시중에 떠드는 말에 의하면은 중국 자본이 뭐 삼성전자를 넘기다 본다, 노린다, 정부에서 뭐 개인 기업을 뭐 어떻게 뭐 어찌 한다는 등 말들이 많았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외국의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그 세금을 다 내면은 기업이 망할 정도니까 아예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 유명한 기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정말로 외국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들을 또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도 삼성 본사를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그런 말이 한때 말들이 많이 돌았죠. 또 지금 삼성은 어렵죠. 이재용 그 부회장이 대법원 파기 한송신가 불법 승계 의혹으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다 세계의 그 삼성의 이미지를 다 나쁘게 하죠. 물론 죄를 지었으면은 재판은 받아야 되죠. 저는 뭐 그 삼성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와 진보 진영에서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 뭐 그런 게 좀 보수 진영하고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좌우가 따로 없는 거죠.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방역과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과는 좋은 편이죠. 그런데 이런 게 다 국회의원들, 청와대 직원들이 노력해서 된 건 아니죠.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 맨날 하는 게 뭐 자기들의 그 집단 그런 논리에만 있죠. 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결과죠. 자,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저 같은 세대는 제가 젊었을 때는 몸 하나만 가지고 객지에 나와서 건강하니까 일만 하면은 때가 되면은 집 사고 자식 대학 보내고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취업 안 되죠. 결혼 못 하죠. 집도 꿈도 못 꾸죠. 자,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이 살기가 편하다는 것은 뭐 그는 3살 먹는 어린애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